알로하, 보나TV입니다. 오늘부터 알로하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 알로하라는 것은 하와이 인사법. 알로하라고 하는 순간 내 안에서 기억이 정화되기 시작하고 나와 상대방 사이에 완벽하고 신성한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새로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제가 한 달 이상 끌고 있는데 오늘 꼭 일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공부하지 마라 체면해라. 여기 보이는 분이 박세니 대표이시고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특히 인생을 체면으로 아예 그냥 딱 요약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공하고 싶은 젊은이가 반드시 읽는 책. 젊은이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성공하고 싶다면 읽어보면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몰입과 집중력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낸 책. 몰입과 집중력, 이것을 박세니 대표는 체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박세니 검색을 하시면 이 박세니 대표가 하는 유튜브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저도 이 유튜브를 먼저 보고 강의를 직접 듣고 싶다 해서 작년 2019년 10월 11월 달 두 차례 걸쳐서 멘탈 트레이닝 과정이었는데요. 초급 과정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유리 멘탈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멘탈을 더 강화시켜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 있게 하고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멘탈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센 멘탈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사게 되었는데요. 근데 정말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내용이라서 꼭 정독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박세니 대표 양력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박세니 마인드 코칭 대표, 박세니 멘탈 아카데미 대표, 심리안정교육연구소 대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상담 석사 과정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워낙 많아서요. 머리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음에 드는가? 아니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지치는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럼 세상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쉽게 말하자면 사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재미있고 신이 나지만 사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괴로울 것이다. 나는 20대 후반부터는 세상이 재미있고 내가 하는 일로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알게 된 소중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네, 머리말이었고요. 본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생은 체면이다. 네, 그러면 이 체면이란 무엇인가? 체면은 고도의 집중 상태를 말한다. 내가 집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의도적인 집중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강하게 집중이 되어버리는 상태를 체면이라고 한다. 우리 정신의 90% 영역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이런 체면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의식하고 있지 않아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체면 상태를 많이 경험한다. 가령 정말 멋진 이성에게 빠져들 때, 만화책이나 영화를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때, 무엇인가에 열중한 상태로 시간이 훌쩍 가버린 경우, 쇼핑하면서 충동적으로 카드를 긁고 있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체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네, 정말 우리도 모르게 체면 상태가 사실 많았네요. 네. 체면 상태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이순신 장군은 1300척이 넘는 함대를 이끌고 침공한 40만 왜군에 대항하여 50척의 함대,
5천 명도 채 되지 않은 조선 수군을 이끌고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전승하여 조선을 구한 영웅이다. 이런 이순신 장군은 체면 상태를 아셨을까? 장군은 당연히 체면을 잘 아신 분이다. 그렇기에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군사들을 독려하며 도망가고 싶었을 조선 수군을 강렬한 카리스마로 체면하여 일당백의 전사들로 만들어 낼 수 있었고 매번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전승으로 이끈 것이다. 그러면 지구상의 영웅들 광개토 대제, 알렉산더, 나폴레옹 등은 어떠한가? 모두 강력한 체면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자들이었기에 영웅이라고 불렸던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영웅은 자신의 분야에서만큼은 체면 상태를 최고로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말, 이 사실은 당연히 믿어야 하는 진리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목숨조차 걸 수 있을 정도로 믿어야 한다. 자신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자신이 무의식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부정적 암시로 가득한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살아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나의 직업은 이렇게 체면 상태를 만들고 삶에 도움이 되는 진리를 강력하게 무의식의 영역으로까지 새겨 넣는 것이다. 나도 10대에는 돈 버는 것이 어려운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체면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나에게 맞는 체면을 남다르게 활용했더니 돈 버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되었다. 돈은 정신, 생각에서 나온다. 이 책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면 제대로 된 정신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돈 버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교육을 통해 인간의 정신사용법을 지도하고 훈련시켜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정신사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만든 성공심리학 프로그램, 심리안정 프로그램이다. 성공심리학 프로그램 OT를 하면 난 혼자 내 정신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일부 있다. 혼자 잘 통제할 수 있었다면 재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학생들도 있는데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뒤에 최고의 스승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스포츠 선수도 감독이 있어야 최고의 기량을 내는 것처럼 공부도 최고의 감독과 코치 밑에서 한다면 더욱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정신력을 키우는 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발견을 당신은 불, 금속 활자, 나침반 등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다 중요한 발견이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알아낸 최고의 발견은 나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외부의 조건들까지 바꿀 수 있다이다. 나의 내면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내 생각의 90%인 무의식까지 최대한 통제하여 자신이 원하는 생각의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며, 즉 자기 체면이 된다는 말이고, 외부의 조건들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자기 체면이 철저히 된 상태로 타인을 고도의 집중 상태로 만들어 타인의 생각 및 행동까지 바꾸게 하는 것, 즉 타인 체면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렇게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은 내가 만든 이 체면이란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내가 20세 때 우리 집안의 빚은 2억이 넘었다. 아버지는 한평생 고등학교에서 스승으로 살아온 분이다. 역사 연구를 많이 하신 아버지는 배울 점이 정말 많으신 분이지만 남을 잘 믿어주셔서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사기꾼에 휘말려 가정 경제가 어려워졌다. 우리는 은행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을 내서 살아갔다. 20대 중반 이전에 나는 생각과 정신이 어렸고 약했기 때문에 아버지 빚을 갚다가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다. 그랬던 내가 20대에 직업을 만들고 억대 소득의 교육 상담가가 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무의식적 생각을 바로잡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완전히 지우면서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재정립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잘할 수 있고 사람들을 집중시키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연구했기 때문이다. 사실 군대 제대 후 복학생 때엔 대기업에 들어갈 생각으로 토익이나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을 준비했었다. 그러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는 턱이 없이 부족해 보였고 나만의 힘을 발휘하여 유일무이한 존재로 성장하고자 큰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대학 4학년 시절 여고에 계신 아버지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힘들어하는 고3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말씀을 해봐 달라고 부탁했고 아버지는 반 임원 7명의 학생들에게 말씀해 보신 결과 4명이 내게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다. 처음 그 학생들을 만나 문제점을 물었는데 다들 머리가 아파요. 시험이 두려워서 눈물이 나요. 잠이 안 와요. 시험 볼 때 복통이 와요. 등 다양한 시민성 증상을 토로했다. 그날 바로 학생들에게 체면요법을 실시하여 증상을 제거하고 수능 시험 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게 될 것이라 약속했고 학생들은 나의 열정을 느꼈는지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10월, 11월 3회에 걸쳐 체면요법을 해주었고 아이들의 증상이 바로 호전됨은 물론이고 실제 11월 5일 수능 시험 성적이 전달 대비해 점수 향상으로 이 중에서 1명은 서울대, 2명은 이대, 또 다른 1명은 여대에 합격했고 이런 그 증거 자료를 들고 새로운 직업 분야를 만들어 대규모로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당시 대치동 종합학원 중 하나인 한빛학원에 갔다. 그런데 우연히 등용문 상희 원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약속도 없이 뛰어들어온 나와 마주하게 되셨다. 한상희 원장님은 내가 제시한 자료와 설명을 유심히 잘 들어주시고 이런 시민성 증상들은 수험생들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데 정신과 의사도 약으로 못 고치는데 이런 것을 바로 제거하고 성적 향상을 이루게 한 것이 놀랍다고 하시면서 나를 믿고 함께 등용문으로 가서 빚이 많았던 젊은 대학원생에게 필요한 공간과 명상용 의자를 모두 제공해 주셨다. 다시 한번 한상희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고 싶다. 나는 내 수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다면 내가 살아온 방식, 정신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자, 자기 체면이 완벽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앞서 한 것처럼 나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는 기성세대를 고도의 집중 상태로 만들고 설득하는 타인 체면을 하게 되어 결국 외부의 조건들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안 된다고 체념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사람들로부터 배워라. 자기 체면이 되어야 타인 체면이 되고 그러면 외부의 모든 조건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인류 최고의 발견이다. 지금껏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우리의 정신을 연구해왔다. 그리고 인간 정신세계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식의 영역은 불과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무의식, 잠재의식의 영역이 차지하고 있다. 자신의 의식을 인식하는 것은 아주 쉽다. 그러나 무의식은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존재하는지조차 느끼기도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자기 체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린 나이부터 20대 이전이 가장 좋다. 꾸준하게 습관처럼 훈련해야만 가능하다. 우리는 누구나 상상을 한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것은 자신의 힘을 낭비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망치게 하는 것이다. 당신도 정말 논리적으로 살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릴 적부터 상상력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꾸준하게 실천해야만 한다.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평생을 교직에 몸바쳐 온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2년 전에 한글 이름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 박세니, 이름의 뜻은 힘과 용기와 지혜가 세다라는 뜻이다. 처음부터 강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바람을 내면화시키고 노력하면서
힘과 용기와 지혜가 세게 되고 타인을 돕는, 그래서 나라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다 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정말 자신을 제대로 소개하려면 자기 개념부터 확실히 알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자기답게 행동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떤 조건이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내 수업의 첫 단계도 의식의 차원을 넘어 무의식 차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시켜 주는 것이다. 내가 먼저 자신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면 남들은 내가 믿는 대로 나를 바라봐 주게 되어 있다. 더 멋지고 풍요로운 삶을 바란다면 자신의 이름부터 되새기고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인생은 무엇인가?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은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 인생이 무엇이다 말할 수 없다면 얼마나 괴롭고 허무한 일인가. 인생이 체면이라면 가치 있고 보람된 종류의 체면에 빠져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 세상은 체면으로 기결되고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구한 핑계에 집중하지 않고 젊었을 때부터 한 분야의 고도의 체면 상태를 만들고 능력을 갖춘 후에 이미 대단한 체면 상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에 가능한 결과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나 역시 사람들이 날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직접 뛰어들어 타인을 체면시키면 된다는 신념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을 만들어 펼치고 있는 것이다. 소중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려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사랑이 깨어나지 않은 체면이라고 믿는다. 깨어나지 않은 체면 상태가 계속되려면 서로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랑은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힘을 키워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런 노력이 밑바탕에 없다면 그 사랑은 공허하고 오래 유지되기도 힘들다. 그래서 사랑에도 자격이 필요하다. 냉정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려면 세상의 법칙을 알고 그 법칙을 활용해서 강해져야만 한다. 그 법칙이 바로 체면이다. 모든 분야, 모든 상황에 고도의 몰입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자격도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스승과 나의 아버지에 대해 매번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스승을 찾으라는 것이다. 나는 정신적인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수업 시간에 충분한 감동을 느끼고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고 나아가 자신의 원하는 분야에 최고로 성취하고 성공하신 분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고 지혜와 정신력을 키워주는 것이 내 수업 목표 중 하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이 스승이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없는 고아는 창피한 것이 아니라 불운한 것이지만 이 넓은 세상에 스승이 없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보여주는 능력과 재능에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감동을 느꼈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스승이 없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에 제대로 몰입하고 빠져보지 못했다는 말이고 의욕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승이 없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했다는 말이다. 사자와 맨손으로 싸우면 인간은 죽는다라는 사실을 직접 싸워봐야 알겠는가. 책을 보고 알았어야 한다. 스승이 없는 사람은 시행착오만 하다가 인생에서 이뤄낸 것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네, 마지막으로 스승에 대해서 박세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생각하게 해주셨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은 스승이 없는 자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신 부분에서 제가 그동안 나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정말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지금까지도 가슴속에 깊게 남아 계신 스승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 이제자 숫자 선생님, 이재수 선생님, 그분께서 하셨던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이상하게 제 기억 속에 살아있어요. 참 신기하죠. 40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뇌리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칠판 앞에서. 그런데 제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계속 계산을 하고 문제를 풀고 답을 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학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손가락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 하시면서 답은 맞았지만 한 차를 딱 때리시고 들어보내셨어요. 그때 저는 창피한 것보다는 선생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3학년 끝날 무렵에 몇 명 아이를 불러서 뭘 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책이었어요. 책 제목이 놀랍게도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소중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려면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읽었고요. 저도 정말로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은데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엄마가 되도록 정말 많이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공허한 사랑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